오늘 탄핵의 지시 시간은요, 지금 시국하고 거의 맞물리는 또 저들의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찌감치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점과 추미애의 계엄령 유포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상히 여러분들께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선 제가 누누이 빵시기TV 방송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본질은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요즘 정치권을 보시면 이상하리만큼 여야가 구분이 되지 않고 협치를 운운하면서 정당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가리로만 싸우는 척하고 있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라는 거대한 내각제 장애물을 탄핵과 구속을 통해서 제거를 했고, 좌파 진영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단임제로 대통령으로 이 5년간 단 한 번만 재직할 수 있죠. 자, 우선 중임제와 연임제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4년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지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는 연속하지 않더라도 대선 출마가 가능해 연임제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4년하고 선거를 통해서 지더라도 다음 선거 때 출마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임제는. 근데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중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4년 연임이면 2번, 그러니까 8년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 즉 대통령으로 재직해서 임기를 마쳐도 연이은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중임은 할 수 있지만 재출마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 바로 대통령제 하에 4년 중임제로의 개헌입니다. 5년 단임제로는 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속 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기 때문에 4년 중임제를 주장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보나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내각제 개헌은 대한민국에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60년도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가고 허정 임시 내각을 거쳐서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장면 국무총리의 이 대한민국 최초의 내각제 정부를 수립했었죠. 한마디로 그건 이원집정부제죠.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국민 투표가 아닌 국회에서 지들 마음대로 선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쪽박을 차게 되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61년 5.16 혁명 이후 이 대통령제로 전환,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이 나라의 주인인 여러분들, 국민들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다시 나라 망쳐먹는 짓거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영구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 갖고 저것들이 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헌 추진과 추미애의 계엄령 유포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 한다는 검찰의 수상한 행태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아봐야겠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본질은 개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장애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이 수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라고 일축을 하셨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10월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정연설은 2017년도에 예산안에 이 국회 제출에 맞춰 이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대통령 단임제로는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속 가능한 국정 과제 추진과 결실이 어려우며 일관된 외교 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 게다가 전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이 개헌을 위한 적기다 라고 판단하여 개헌을 위한 실무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개헌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누구에 의해서 개헌이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각제 세력과 탄핵 세력들의 음흉한 내각제 개헌 시도는요, 완전 정반대죠. 지들끼리 그냥 물밑에서 야합질을 하고 국민들은 어떻게든 눈속임, 귓속임을 통해 갖고 지들끼리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좌구우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또 박 대통령이 그렇게 시정연설 때 얘기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시정연설 후 브리핑을 가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나 참. 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면서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에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드렸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좋아요. 이런 인간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으니 정무수석이 뭐 하는 거예요?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불 놓고 그냥 이러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소통도 하고. 이런 자가 정무수석을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물밑에서 얼마나 많은 내통질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친박이라고 하면서 김무성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은을 입은 대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이고 박 대통령이 감옥에 계실 때는 그렇게 탄핵 세력들과 윤석열을 빨아제끼다가 박 대통령이 사명 복권이 된 후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니까 친박무리에 또 이렇게 끼어가지고 기우뚱대고 자빠졌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자 윤석열을 피해자라고 하면서 아주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이는 자가 바로 이 김재원이에요. 여러분, 이 김재원 이자 잘 기억해 두세요. 분명히 윤석열 정권이 붕괴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만간 재건의 모습이 그런 액션이 드러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박근혜 만세 찬양을 할 자가 바로 이 김재원 이자일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지로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입니다.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던 2004년에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제기했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환영 의사를 표시하면서 당내에서 논의해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이 무렵 대통령은 오는 2008년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하기에는 매우 적당한 시기로 생각한다. 이런 의견도 밝혔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인간들처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가 망하던 말던 국민을 내팽개치고 나라 망쳐먹는 개헌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08년도 노무현 정권 때 좌파 정권 말기에 이 개헌 논의를 이 4년 중임제 얘기를 저들이 먼저 꺼낸 거를 오케이 이거는 괜찮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좀 괜찮은 거다라고 박 대통령이 수락을 했던 거야. 그거를 박 대통령이 임기 초기 땐 경제 문제 때문에 경제를 먼저 살려놓고 나중에 4년차 때 이거를 개헌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의도로 투명하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4년 중임제의 개헌, 대통령제 하에 내각제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제 하에 이런 4년 중임제 개헌을 얘기했을 때 국민투표의 70% 이상이 동의를 했던 것이지 지금 개헌하겠다 그러면 돌 맞아 죽죠.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2016년 10월부터 대통령 주도하에 개헌 작업이 시작되었다면 이명박계나 일부 야권에서 선호한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의원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은 어떤 말을 했느냐?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이게 무슨 야합이야. 니들이 하는 게 야합이지. 박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한 거야. 니들도 투표를 해봐. 내각제 개헌하겠다고 해보라고.
니네 내각제 개헌이냐 아니면 대통령제 하에 4년 중임이냐. 니네는 말하는 게 대통령 중임을 얘기하는 게 내각제 하에 4년 중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 대통령제 하에 박 대통령처럼 4년 중임제인지 내각제인지 국민 투표를 붙여보란 말이야. 아무튼 유승민은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한다. 내 놈이 뭔데 경고를. 어차피 쫓겨났잖아 옛날에. 니 놈이 야합질하다가 쫓겨난 놈이 참.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니들이 하는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나라를 망쳐먹는 내각제 개헌은 야합이 아니더냐? 국민 동의 없이도 개헌할 수 있다면서. 아니라고? 국민 동의 없이도 개헌할 수 있다 그러잖아. 이런 후한무치하고 호로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의지에 대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정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그 새누리당 당대표였던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의 소신이자 원칙입니다. 다만 개헌이 모든 정치 현안을 단숨에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어서 임기 도중에는 거론하기가 곤란하고 임기 초나 임기 말에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취임 초기에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대통령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든 2016년 개헌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임기 중에 마무리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대북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된 10월경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본인의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겁니다. 국면 전환용이라는 일부 시각은 대통령의 진위를 곡해한 것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착수 발표는 바로 이날 저녁 탄핵 앞잡이 언론사인 JTBC가 태블릿 PC 날조 보도 특집 방송을 시작하자 마치 정략적 꼼수인 것처럼 정략적으로 딱 입을 맞췄던 것처럼 비판 대상이 돼버렸고요.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추미애 이 여자의 계엄령 선포설이라는 유언비어가 가세하면서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는 무산이 돼버리고 말았죠. 추미애 이 여자가 했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왜 이 X를 했는지. 추미애는 2016년 11월 18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보가 돌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국방부 대변인 문상규는 기자브리핑에서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아주 쉽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 헌법 제77조 제1항에 보시면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5항을 보시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을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국회는 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럴 이유도 없었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모르고 이자를 했겠습니까? 이것들이 민주당 추미애 이 여자가.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공작질이었다. 당시 계엄령을 내릴 만한 상황도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지들이 과반을 넘게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헌법에 의해서 제5조에 의해서 좌좀들 힘으로 지들 힘으로 맘만 먹으면 바로 해제가 가능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몰랐겠어요 저것들이? 실제로 추미애가 이 정신 나간 주장을 한 계엄령 선포설은 앙설에 불과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수사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가석력을 붙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노린 거지 이 추미애 이 여자가. 이 여자도 판사 출신이잖아. 법을 모릅니까? 이래서 정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계 인간들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나는 딱 몇 명만, 법사위 위원들 몇 명만 딱 법조계, 나머지는요 이 아예 법을 이런 걸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개헌을 통해서 이런 걸 바꿔버려. 헌법에다가 딱 박아버리란 말이야. 정치, 국회의원, 입법하는 것들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법조인은 아예 제외를 시켜버려야 돼요. 문재인도 변호사고 윤석열도 검사고 뭐 싹 다 법조인이야. 그러니까 법을 다 아니까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배제를 시켜버려야 돼. 그런 거를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다 딱 박아놓으란 말이야. 아무튼 당시 검찰의 수사 분위기는 김수현 녹음 파일 작성자인 김수현의 법정 증언을 통해 공개가 됐어요. 김수현이 증언한 내용은 이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던 날 저를 수사하던 고동주 수사관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 한다면서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날 SNS상에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글이 퍼졌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선포를 막아야 된다라고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검찰의 수사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 이후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통령의 존함을 이용해서 정경련의 이승철 부회장과 공모를 해갖고 대기업에게 500억 원 이상이 넘는 어마어마한 출연금을 받아먹으려 한 사기꾼이자 탄핵의 주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소원 씨와 공범으로 적시를 검찰이 그냥 딱 공범으로 적시를 하는 짓까지 서슴치 않게 벌이게 된 겁니다. 이거 보세요. 저 정신 나간 추미애가 당시 야당의 대표로서 검찰의 수사 분위기와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검찰에 힘을 실어준 거지. 지 영향력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당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검찰이 그거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겁내기들이니까.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매우 의도적인 프레임 작업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탄핵의 진실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드러나지 않은 이 탄핵 주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빵시기 TV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영상을 기록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추후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추미애 같은 인간들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런 후한무치한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것은 좌우 진영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 권리까지 빼앗아 가버리는 좌우의 이 내각제 세력들을 그냥 둬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말을 들어 처먹지도 않는 것들이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가 망할 때까지 지휘들끼리 기득권을 누리면서 호의호식 잘 살겠다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거냐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탄핵의 진실에서 보셨다시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조작 날조로 지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현직 대통령을 끄집어내리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대통령을 선출합니까? 언제든지 지들 수틀리면 또다시 조작 날조로 멀쩡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킬 텐데 뭐 하려고 하냐고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실만을 말하는 빵시기 TV를 통해서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빵시기 TV가 재정난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아래 계좌로 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유튜브 광고 수익료로 제가 방송을 3년 동안 유지했었는데 유튜브 수익도 끊긴 지가 벌써 2-3개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십시일반 정말 창피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루살이 마냥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지처럼 이렇게 후원받아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작비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